이게 아니고 갈비뼈를 잠구어서 가슴 위로 들어올 이렇게. 아파서 힘든 지금의 나를 위해서 하시는 요가 수련을 이어가 보세요. 천천히 끝까지 꾸준히. 나와 유사한 고민들을 다들 하고 있네. 우리는 차를 한잔하며 여러분도 차 한 잔씩 하시면서 오늘은 저희가 댓글에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거라서 5분의 기자. 이거 이렇게 세팅해 놓은 거 너무 웃겨 선생님. 태국에 세트를 한 번씩 저희한테 보내주시고 있고, 이거는 코에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 좀 답답했던 것들이 좀 뚫려요. 전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비염 있으신 분들한테 좋지 않아요? 네, 저도 비염이 있는데 저는 졸릴 때 많이 사용하고 졸릴 때 그것도 효과가 있겠다. 차에 갖다 놔도. 근데 뭐 졸음이 막 깨진 않더라고요. 그냥 깨기 위해서 어떻게든 뭔가를 할 때 자, 그냥 자. 저희가 통증을 어쩌면 좋을까요? 영상이 있어요. 요가 수련자의 통증을 대하는 자세, 허리 디스크 극복 과정을 쭉 함께 나눌 예정. 과연? 이런 영상을 올렸었는데 질문이 많이 달려가지고 제가 이제 척추 디스크 4, 5번이 터져가지고 거의 한 3개월 좀 지났어요. 지금은 허리가 지금 많이 완화가 돼서 아시탄과 세컨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통증이 생기면 병원을 가야죠. 요가는 손상된 디스크를 치유해주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병원을 가서 의사 선생님 처방을 받으세요. 이거는 맞는 말씀이시고, 아프면 병원을 병원을 가세요. 갑니다. 저도 이제 안 가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저는 거의 웬만큼 아파가지고 병원을 안 갔고, 수련을 하면 그냥 점진적으로 그 부분이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괜찮았는데, 포괄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노화에 대한 증상이 딱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디스크, 척추 유차, 어깨 관절, 손 저림, 이런 증상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거의 대부분 겪고 지나가는 일인 것 같아요. 제 척추가 일자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여동생이나 엄마나 오랫동안 디스크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전부 다 일자형으로 고다 있어가지고 등 모습은 이쁘다만 근데 저는 정말 잘 넘어가고 있고 넘어가리라 했지만 저도 노화가 온 것이 아닐까. 제가 그때도 선생님 가족력이신데 선생님이 조금 더 늦은 나이에 발견되신 그쵸. 정말? 저는 10년 정도 네. 늦게 발행되긴 했죠. 그래서 좀 요가가 도움이 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생각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댓글. 오, 대단하십니다. 선생님들. 저도 지금 수련 중에 탈출을 하셔서 하지 마비 증세가 있어 쉬고 있습니다. 얼른 빨리 좋아져서 요가하고 싶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화이팅! 이건 진짜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잘 회복하시기를. 네. 치료 잘 받으시고. 네. 저도 5번 디스크 터져서 응급수술했어요. 지금은 많이 안정되어 요가 수련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하지만 디스크 또 탈출할까봐 겁이 나서 과감한 동작들을 못하고 호흡도 편히 안 돼서 겁을 먹게 되더라고요. 꾸준히 하면 언젠가 열릴 거라는 희망으로 매일 수련을 목표로 합니다. 4번, 5번은 정구를 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정구를 좀 깊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저도 좀 걱정을 많이 해서 코어 트레이닝을 많이 했습니다. 우디아나 반다라는 호흡 기법이 있어요. 그거를 트레이닝을 하면서 척추를 이렇게 누르지 않고 척추를 들어 올리는 공간을 만들어서 눌리지 않는 작업을 하면서 전후구를 쓰고 있습니다. 한 번에 정구를 확 하지 않고 오늘은 한 요 정도 정구를 하고 요 정도 정구를 하는 깊이감을 좀 나누어서 정구를 했었을 때 통증이 좀 완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좀 보셔야 돼요. 지금 저는 사실 깊게 정구를 하고 있고 카포타 아사나를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는데 방석통이 안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방석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저만의 방식은 있었어요. 저는 복대를 하고 하루 정도는 허리를 늘여놓는 작업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침마다 복압 훈련을 해요. 호흡 트레이닝, 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아랫배를 굴절을 일으키는 트레이닝, 그다음에 가슴을 들어 올려서 하는 호흡 트레이닝, 그런 것들을 아사나를 할 때 적용을 많이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방사통이 없어요. 근데 이건 저만의 방식이라서 지금 선생님께서도 다양하게 방식으로 수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선생님 수업 들으면은 호흡으로 몸의 힘이라든지
뼈를 좀 조절해서 보입니다. 안전하게 쓰는 느낌이 호흡으로 그렇게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네. 힘든 순간에 동작을 조금 단위를 낮추고 귀로 소리를 들으면서 아픈 부분을 이완하는 것을 느껴보셔야 돼요. 뼈대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이런 느낌들은 이완이 되고 있는지 보입니다. 긴장된 데를 좀 피부를 이완하는 걸 찾아보세요. 로즈마리님께서는 이 동작에서 아프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거기에 맞는 피드백을 조금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영상을 좀 뭐 네. 찍어서 보내시면 네, 영상 보내주셔서 좋고요. 정굴이 많은 요가 동작들이 허리 디스크 탈출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요가 수련을 10년 하면서도 늘 고민인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정굴이 좋은 건 아니에요. 대부분 이 골반을 움직이지 않고 허리를 느립니다. 그래서 당연히 긴장될 수밖에 없는데 근육의 성질은 스트레칭을 내거나 긴장을 주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정굴을 할 때 골반의 굴절의 기울기와 무릎의 난이도를 좀 쓰셔야 돼요. 무릎은 땅을 누르고 골반은 굴절을 쓰지 않고 허리만 빼 써다 보면 요추 4번과 5번, 3번이 밀리거든요. 굴절을 통해 정굴이 되면 오히려 이 자연스러운 척추 요령이 됩니다. 아플 경우에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구부리고 골반을 살짝 뒤로 뺀 다음 갈비뼈를 잠그면 그대로 정굴이 수율됩니다. 엉덩이 뒤로 빼볼게요. 이렇게 정굴이 되면 안 되고 오히려 골반을 이렇게 안으로 말린 상태에서 슬 가라앉는 것부터 보여드려야 되나? 이거는 영상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30부터 요가했고 50 넘어서니 달라요. 신호가 오면 전 쉬게 되네요. 딜레마입니다. 아, 그럼요, 선생님. 어떻게 잘 쉬어서 수련의 일정한 파동을 놓치지 않는지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저는 머리서기를 하면 항상 손이 저린 상태가 지속돼서 머리서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혹시 제자들이나 수련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있었을까요? 이거는 이제 많이 경험들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목이 문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손가락까지 저린다는 거는 디스크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다른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목에 압력을 가하는 자세라 평소 일자목이나 거북목 등 약한 목 디스크 증세가 있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해주셨네요. 맞아요. 저도 이제 목이 일자하기 때문에 손가락에 저리는 증상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저린 현상이 있었을 때는 달리기나 조금 체력적인 움직임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몸을 좀 뛰는 작업들. 꼭 병원 가서 체크를 꼭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림 현상은 좋지 않습니다. 네, 저도 3년간 아시탄가를 수련하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1년 정도 하타나 빈야사로 외유를 했다가 다시 최근 아시탄가를 재개했는데 예전에 통증이 있던 부위가 다시 재발하는데 아시탄가를 놓을 순 없고 어찌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만약에 아시탄가 수련을 마이솔로 하고 계신다면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세를 좀 어중간하게 해요. 정굴에서 아랫배를 딱 버벅다리에 붙이지 않고 정수리를 무릎에 가깝게 이렇게 내려서 호흡을 한다든지 조금 베리에이션을 살짝씩 줍니다. 선생님 자체적인 베레이션인 거죠? 네네. 근데 이거는 저는 좀 허가를 받았어요. 선생님한테 지금 디스크가 3개가 탈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든 자세를 안 아플 정도의 유지를 하면서 아시탄가 프라이머리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한 주, 2주 지나가니까 몸이 점점적으로 열리기 시작했어요. 3년 정도 했으면 원래 써왔던 몸의 그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보다 좀 더 풀어진 자세를 취하면서 호흡 수련을 하듯이 요가 수련을 해보세요.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경험으로 통해서 이거는 무리가 되지 않게 아시탄가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방향성을 찾아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가 상담을 받으려면 어찌 하나요? 자, 요가 상담은 카카오톡 채널 요가웨이브 검색하시면은 카톡을 보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네. 요가하면서 햄스트링 통증이 생겼는데 이럴 때도 강도 약하게 계속 요가를 해도 될까요? 햄스트링은 한 번 통증 생기면 오래 간다던데. 허벅지 뒷면 괜찮습니다. 왜냐면 선생님은 다리 찢기 하다가 허벅지 뒷면이 새파랗게 멍도 생기고. 근데 이거 허벅지 뒷면은 잘 굳고 잘 이완이 돼요. 먹는 거의 성질에 따라서 또 허벅다리가 잘 굳고 스트레스 강도에 따라서 또 허벅지가 이완이 돼 있거나 풀어 있거나 합니다. 그러나 이게 통증이 어떤 건지 모르겠네. 약간 되게 예민하게 그 칼로 좀 찔리는 것 같은 그런 무서운 느낌, 감정까지 느껴지는 거면 염증일 확률이 높고 이럴 때 저는 염증약을 먹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먹고 가능한 무릎을 다 피지 않아요. 모든 동작에서. 허벅다리를 팽팽하게 쓰는 행위를 하지 않고 천천히 요가합니다.
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왼쪽 허벅지 뒷면이 찢어질 듯한 고통이 요가 할 때마다 느껴지는 거예요. 언제 다친 줄도 모르는데 근데 그게 몇 년 갔어요. 지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은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적당히 있는 통증들은 계속 수련하다 보면은 없어지긴 했는데 이제 디스크는 좀 다른 문제였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켜보시면서 수련을 하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됩니다. 척추 전만 전방경사 열린 흉곽을 가진 수련자입니다. 그동안 제가 유연한 줄만 알고 척추 각성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어요. 항상 습관적으로 견갑대를 모아서 어깨를 뒤집어서 복장뼈를 앞으로 위로 밀다 보니 견갑대 사이에 염증도 많습니다. 일단 몸통의 안정성이랑 목에 대한 안정성은 코어랑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갈비뼈대 앞면, 늑골을 잠그는 힘이 필요합니다. 문헌을 좀 찾아보신다 그러면 우짜이 호흡이나 우디아나 반다나 우르드바 반다라는 요소, 세뚜반다 등을 끌어다 쓰는 힘들이 좀 필요로 해요. 그런 공부를 좀 해보세요. 요가 디피카에 보면 저도 많이 보고 공부를 하거든요. 너무 힘없이 열어버리신 게 아닌가. 맞아요. 열리니까. 생길 정도로. 사실 후굴도 약간 이렇게 힘을 모아놓은 상태로 더 열잖아요. 맞아요. 그쵸? 일단 갈비뼈가 벌어지시면 안 돼요. 갈비뼈를 열어내는 거는 허리가 꺾인 상태고 이게 아니고 갈비뼈를 잠그어서 가슴 위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뭐가 보이냐면 등의 힘이랑 아랫배, 윗배의 힘이 보여요. 그러니까 힘이 빡 생긴 상태. 복압이 유지가 돼요. 몸통을 누르는 힘이 아니라. 목도 이렇게 늘어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턱끝을 눌러서 이렇게 목 앞면을 약간 당기고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경추 뒷면을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한번 컨텐츠를 좀 준비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통합적으로 저는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요가는 당연히 육체 수련이긴 한데 요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조절 능력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치타 브리티 니루로다. 마음을 조절하는 것이 요가이다 라고 이제 문헌에 적혀 있고 각자의 수련의 난이도랑 접근하고 싶은 이 간극을 좀 조절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다. 그냥 정말 파르바따라도 열어간다든지 아니면 등 뒤에 손을 합장한다든지 아니면 눈을 감고 귀로 소리를 들어본다든지 이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그 작업을 하면 몸이 저절로 움직여지는 것을 저는 좀 체험했어요. 오늘은 정말 요가를 할 것 같은 느낌이 아니었는데 지금 할 수 있는 행위들을 하니까 그 다음에 있는 순서들은 저절로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파서 힘든 지금의 나를 위해서 하시는 요가 수련을 이어가 보세요. 네. 천천히 끝까지 꾸준히. 그것을 항상 응원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답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어부네 기자 안녕.